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댓글로 만들어진 영상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백색노예 이야기인데요. 19, 20세기에 아르헨티나, 미국 서부,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산업적 이유로 남자들만 과도하게 밀집된 개발지역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매춘 수요도 발생하였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매춘 사업을 위해 유럽의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끌려간 여성들을 백색 노예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화이트 슬레이버리나 화이트 슬레이브 트레이드라고 표현해서 정식으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뒤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겪은 유대인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면서 그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엄연히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오늘은 유대인 여성을 노예로 팔아버린 유대인 갱스터 조직 지비 미그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가져온 여러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통혁명입니다. 범선이 증기선으로 교체되고 산업이 발달하여 내륙의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세계 각지로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구촌 삶의 양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19세기 후반에 교통혁명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가 빠르게 도시화되자 미혼 남성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것이 성병을 비롯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차라리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매춘업 허가 등 관련 이권을 챙기려는 공무원들의 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매춘이 합법화되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는 매춘 여성들을 등록시키고 2주에 한 번씩 성병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였으며 매출에 제한을 가하는 등 노예처럼 매춘 여성들을 관리하였습니다. 당시 매춘 여성들은 지하 조직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조달되었는데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유럽의 하층 여성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단체가 바로 동유럽 유대인 지역에서 여성들을 꿰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로 데려왔던 폴란드 갱스터 조직 지비 미그달이었습니다. 대략 186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활동한 지비 미그달은 원래 바르샤바의 유대인 상부상조 조직이었습니다. 지비 미그달은 창립자의 이름이지요. 1920년대가 이들의 전성기로 본부가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조직원이 400명이 있었고 조직이 관리하던 기둥 서방이 430명이었습니다. 2000개의 집창촌에 매춘부 4000여 명을 보유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외에도 브라질을 비롯해서 뉴욕, 폴란드, 남아공, 인도, 중국까지 지사가 있었습니다. 지비 미그달이 젊은 여성을 데려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폴란드나 러시아의 가난한 유대인 마을에 점잖아 보이는 남자가 들어가 아르헨티나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일할 젊은 여성을 구한다는 광고를 시너고그에 붙입니다. 가난에 더해 학살의 위험까지 노출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딸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때로는 아예 결혼할 사람을 구한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당시 유대인들끼리 가능했던 약식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3살에서 16살의 어린 여성들이 배에 태워집니다. 하지만 일단 배에 타면 좁은 방에 갇히고 굶겨진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며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 도착하면 바로 기둥서방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시장에서 팔려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큰 호텔이나 카페에서 버젓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 관리들이나 법률가들, 기자들이 모두 매춘의 주요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은 그들의 뇌물을 받았지요. 그리고 지비 미그달은 시너고그 신축과 같은 사업에 정기적으로 헌납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업에 잡음이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국외적인 로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곧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924년 국제연맹이 도시를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했고 수많은 외국 출신 매춘부들이 착취당하며 살아간다는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시의회가 압박감을 느낌에 따라 매춘부의 최저 연령을 높이고 업소당 매춘부 수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려 했는데 이때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진 유대인들의 로비에 막혀 정책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매춘 사업이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라켈 리버만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 출신으로 남
남편, 두 아들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이민 온 라켈 리버만은 도착 직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매춘을 하면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 5년 만에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매춘부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게 둘 수 없다며 즈비 미그달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그들을 고소했고 즈비 미그달은 로비를 받지 않았던 판사에게 걸려 주직원들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피해자에 의한 소송을 두려워한 조직원들은 우루과이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1934년 말을 끝으로 창녀촌을 공식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조치로 매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곧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여 유럽에서 남미로 들어오는 교통이 막히면서 유럽 출신 백색 노예는 일단 사라지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유대인 공동체가 성매매를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유대인이 매춘 사업에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범죄 요인이 유대인의 문화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당시의 엄혹한 시대 상황과 맞물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880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1914년까지 약 35년간 동유럽을 떠난 유대인은 대략 4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들은 생명부지의 낯선 땅에서 삶을 개척해야만 했고 따라서 매춘 사업이 같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먼저 전에 없던 창녀촌이 유럽 내부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경우 전체 창녀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가 유대계가 차지했고 러시아는 허가된 창녀촌의 반 이상이 유대계였습니다. 이때 창녀촌에 들어가게 되는 여성들의 스토리는 즈비 미그달이 여성을 끌고 가는 방법과 대체로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럽 내부로부터의 흐름이 교통혁명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간 것이지요. 그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해서 뉴욕, 요하네스버그, 콘스탄티노플, 실론, 싱가폴, 마닐라, 심지어는 만주까지 유대인 창녀촌이 생겨났습니다. 백색노예라는 말은 원래 백인들이 노예 상태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럽인 남자가 팔려가는 경우도 백색노예라고 부릅니다. 개념을 좀 더 확장할 경우에는 중국계 이민자들이 중국 여성을 성노예로 팔거나 우스만 제국의 하렘에 들어가는 여성들, 아랍의 노예 거래에 대해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흑인 노예가 사라지며 인권이 중요시되던 시점에 거꾸로 백인들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교통혁명을 등에 업고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이지요. 유대인 여성 노예 문제는 참혹했던 20세기 여성 역사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